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일단 상권을 보셔야 돼요. 내가 지금 우리 병원의 상권이 조금 큰 상권이어서 앞으로도 경쟁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더 들어올 것 같고, 이런 경우에는 마케팅을 다시 한번 꼭 고민해 볼 만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개원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유성철입니다.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혼란스러운 개원과 어떻게 준비할까 2편인 바로 내적 부분 표현이고요. 내부적인 부분이라고 정의하는 게 약간 안 맞을 수 있지만 일단 병원 내에 있는 부분 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 중에서 오늘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.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부분이기도 한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 우리 병원이 지금 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 치과나 성형외과 아니고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는 병원은 사실상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. 왜냐하면 원장님들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경과가 되면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한 궤도에 오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병원의 자리도 잡았겠다, 매출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,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비용을 이제 줄여볼까, 이제 어떤 비용이 나가는지 한번 되돌아볼 시간을 가지게 되실 건데요. 크게 이제 비용에는 나가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, 첫 번째 인건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재료비, 그다음에 복리후생비, 임차료,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있을 텐데요. 하나하나 따져볼까요?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줄일 수가 없으실 거예요.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, 지금 인건비를 더 오히려 줄여서 하면 아마 직원들의 원성도 자자할 거고 분명히 진료에도 차질이 생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 역시도 매출에 기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료비를 줄이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. 그만큼 재료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, 만약에 매출은 줄어드는데 재료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복리후생비입니다.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뭐 직원들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는 건데요. 뭐 아시다시피 복리후생비 역시도 줄이기가 힘들 거고요. 네 번째 임차료, 이 역시도 쉽지 않죠. 내가 뭐 이전을 하지 않는 한 임차료가 오르면 올랐지 줄이기는 힘들 거예요. 쭉 따져보면 줄일 게 없어요. 그렇다고 뭐 정수기 비용을 줄인다든지 인터넷 비용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. 그게 뭐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을 거고요. 그러면 쭉 따져보면 광고비라는 게 이제 나타날 거예요. 딱 보면, 아, 맞다. 이거 내가 남들 해서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, 이 병원 이제 자리 잡았고 이제 환자랑 어느 정도 라포도 쌓였고 주석적으로 환자들이 알아서 오니까 광고비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실제로 원장님들이 주변 병원을 이렇게 네이버 지도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블로그 같은 것도 이제 뭐 링크가 돼 있고 뭐 리뷰 같은 게 돼 있을 텐데, 실제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홈페이지가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. 또는 정말 올드한 홈페이지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. 블로그도 마지막 포스팅 일자가 뭐 3년 전, 4년 전, 5년 전, 이런 병원들이 꽤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,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용 점검을 하다 보니 마케팅을 줄여도 병원이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멈춘 경우가 이런 경우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줄였는데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비용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을 개편을 할 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사실 영상이긴 합니다. 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일단 상권을 보셔야 돼요. 내가 지금 우리 병원의 상권이 조금 큰 상권이어서 앞으로도 경쟁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더 들어올 것 같고, 이런 경우에는 마케팅을 다시 한번 꼭 고민해 볼 만합니다. 하지만 뭐 항아리 상권이 있는 경우는 굳이 마케팅을 다시 점검할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우리 병원의 상권과 경쟁 병원을 분석해 보면서 필요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이 마케팅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, 비용을 쓴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도 않고요, 또 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효과가 무조건 나타나는 그런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마케팅을 공부 없이 그냥 업체에 맡기게 되면은
확신 없이 업체에서 그냥 권하는 부분, 예산에 맞춘단 말이죠. 예산에서 맞추면 당연히 업체도 그 예산에 맞는 것만 권하게 될 거고, 이게 우리 병원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아서 잘 돼서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맞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도 어렵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세요. 만약에 마케팅의 필요성이 정말 크다면 원장님들께서 마케팅 공부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. 공부를 하셔서 우리 병원에 필요한 마케팅이 어떤 부분이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업체 선정 시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. 이런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고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노력을 해야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제가 예시를 들자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거의 연료의 대부분을 소모한다고 하죠. 마케팅도 비행기의 이륙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정말 많은 에너지도 소모가 되고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조금 비용도 쓰셔야 되고 공부도 하셔야 되고 시간 투자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면 마케팅 돈 많이 드는데 언제까지 계속 쏟아 부어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제 생각에는 이제 마케팅을 돈을 계속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케팅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출을 감안하고 궤도에 올랐을 때는 적은 에너지로 운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맞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비행기로 예를 들었지만 결국 비행기 연료는 우리가 지출하는 돈과 같기 때문에 마케팅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약간 기약이 없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다양한 시도하고 우리 상권에 맞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. 당연히 그 과정의 종착지까지 가기로는 돈을 아깝게 날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 시간도 소비가 될 거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쌓여서 나에게 맞는 부분을 찾는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도 원장님들께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좀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. 사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하고 있고 저도 지금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이 고객들이 궁금해하는지도 필드에서 만나기 때문에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요.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마케팅 클래스를 지금 김세희 작가랑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의 취지는 마케팅을 저희한테 맡겨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고 누군가 가르쳐줄 수 있고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병원 마케팅에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제 김세희 작가님과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. 한번 관심 있으시면 7월 13일 날 있을 클래스에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에도 또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